안녕하세요. 종목 힐링타임 1부 이해라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서영훈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장도 상당히 좀 1900선을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나왔다가 진짜 또 금요일에는 좋은 흐름들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전략을 잘 세우셔서 꼭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상담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참여는 전화와 문자 두 가지로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0269번, 0279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번 주 있었던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행히 어제장에서 양시장 모두 1%대 반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 얘기를 하고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FOMC에서 이 금리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FOMC에서 우리가 가장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빠질 것인가 아니면 안 빠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빠졌으면 상당히 시장에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 자넷 옐런 총재가 머리를 잘 쓰면서 시장에 좀 완충제 역할을 하고 오히려 시장의 호재성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줬는데요. 상당 기간은 빠졌습니다만 새로운 단어인 인내심,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1분기 이후에 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미국은 이번에 상당 기간의 문구가 빠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듯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이번에도 절실히 보여주는 흐름들을 가져다 줬고요. 유가 하락으로 걱정을 해서였는지 인내심이라는 페이션트라는 단어로 좀 시장에 완충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살펴볼 때는 상당 기간 문구가 빠졌다라는 것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후의 발언들로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발언을 명확하게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안도감을 가지면서 이틀 연속 상승금을 가져다 줬고요. 어제 장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세를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목요일 장세에서는 상당히 3년 안에 최고치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가져다 주었죠. 그만큼 어느 정도 미국이 전반적으로 연말 랠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산타랠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 기간이 빠졌고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결국에는 올해 초 자넷 옐런이 처음에 부임할 때 발언했던 금리 인상 테이퍼링 종료 후에 6개월 정도 이후에 금리 인상을 시행하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을 따지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1분기 정도에 안 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4월 달이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FOMC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이 상당 기간의 문구가 빠지고 인내심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기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인내심이라는 건 없어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FOMC 발표에 대해서 해석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발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해석들을 잘 살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미국 전체는 어느 정도 연말 랠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흐름들이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FOMC 회의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표현이 추가가 됐는데 이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해석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금리 인상 시기는 빠르면 4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 부분도 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어제 다행히 유가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미국 쪽에서도 에너지주 관련 반등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유가 하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유가 하락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결국에는 미국이 타겟팅을 한 러시아라고 볼 수 있겠죠. 러시아가 결국에는 이제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서방 국가들을 천연가스로 인해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에 대한 보복성으로 사실
유가 하락을 일부러 조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러시아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장중에 코스닥의 잡주들이 움직이듯이 지수가 플러스 14% 급등을 하는 흐름도 나타나주고 급락을 하고 또 6% 상승하는 흐름 나와주고 이러한 상당히 좀 복잡한 흐름들이 나타나줬어요. 주 초에는 상당히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큰 폭을 하락을 했고 결국엔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자국민들이 디폴트 우려가 지금 팽배해졌고 물가가 너무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국민들이 사재기를 한다. 결국은 달러로 다 돈을 바꾸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세였습니다. 결국에서 이에 압박을 받은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이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액션을 취했죠. 근데 연설을 통해서 전통적으로는 국가 지도자가 환율에 대한 언급은 안 하는 게 좀 전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블화 약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외환 보유가 4천억 달러 정도가 넘고 석유 기금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2년 안에 우리는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그 안에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좀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상당히 좀 러시아가 좀 안정세로 접어드는 흐름들을 가져다 줬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원유와 가스에 집중되는 경제를 여타 다른 쪽으로 좀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좀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의 좀 쓴맛을 보고 어느 정도 좀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줬고요. 이제 러시아의 그 글로벌 리스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유가도 좀 안정세를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였죠. 나이지리아에서 감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재차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나와줬는데요. 제가 처음에 유가가 급락할 때 말씀드렸듯이 유가 하락은 올 연말까지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오펙이나 여러 석유 국가에서들 말을 했듯이 내년에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원래 1분기, 2분기에는 유가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3, 4분기에는 증가하는 흐름들이 전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유가가 좀 바닥을 찍고 반등세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시장들의 리스크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이 유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아가는 수순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제도 나오기는 했지만 이 지난 7일에 비해서는 확연히 이렇게 줄은 모습이었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이 기관 수급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금요일 날 반등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을 살펴봤을 때 190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공포심이 자극될 정도로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가 좀 국가 방어적 차원에서 기관들이 그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좀 지수를 많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방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방어를 하는 듯 했으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면 지금 최근에 삼성그룹주에서 삼성 SDS 상장과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상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쪽으로 너무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기관들이 워낙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자체가 모멘텀이 부족하고 실적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국가적 방어 차원에서 매수세를 좀 받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좀 기관이 이제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식으로 삼성 SDS에 강한 매수세를 걸어가지고 주가를 급등을 시킨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타나서 지금은 하락세가 접어들고 시작하죠. 근데 그 하락세가 접어드는 그대로 물량들이 제일모직을 바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금요일장에 제일모직이 급등해서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나줬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제일모직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줬는데 이런 삼성그룹주들 외에는 어느 정도 기관들의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좀 크게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앞으로 다음 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면 현재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삼성그룹주들 중심으로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미국의 증시가 상당히 좀 하락세를 접어들고 산타랠리가 시작이 됐고 지금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그리스 우려감도 좀 완화가 되는 모습, 러시아의 우려감도 완화가 되는 모습을 비춰본다라면 우리나라가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정을 많이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상승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반등의 추세가 조금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말씀해 주셨어요. 미국은 이제 이미 산타 랠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미국은 이제 산타 랠리가 시작되면서 다음 주에 또 크리스마스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후에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 죄송합니다. 미국의 FOMC 호재와 유럽에서 러시아 리스크 우려감이 감소하고 그리스 리스크가 감소했기 때문에 경제 상황들이 지금 사실 글로벌 시장들은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은 흐름대로 나타나주고 있고 앞으로 연말 산타 랠리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우리가 FOMC에서 우려감이 컸던 조기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졌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1900선을 무너뜨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나라 내에서는 연말 랠리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지금 상당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산타 랠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이 필요할까라는 점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물론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 상당히 좀 대동소이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상당히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물론 미국 시장같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현재 중국 당국에서 금리 인하를 시행했고 앞으로 양적 완화를 시작하겠다랬는데 본격적인 양적 완화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은근히 시장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양적 완화를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양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양적 완화 효과가 지준율 인하까지 이어진다라면 지준율 인하가 중국에서 올 연말에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전략들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일단은 하락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들이 물론 지금 상승했다가 좀 조정폭을 보였다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증시들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해 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 같이 조정을 보인다라면 그거는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910선 밑으로 하회를 한다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1910선을 좀 높여놓고 바닥을 다지고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우리나라도 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좀 버려두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연말 대비해서는 특히 앞으로 배당 관련주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배당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지금 배당을 50% 이상 늘릴 생각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구미가 당길 만한 이야기를 던져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건가요? 네, 코스닥 시장도 사실 코스닥 시장은 더군다나 모멘텀이 좀 없긴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테마를 형성하면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지수 자체가 좀 상승하겠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코스피 지수는 지수가 상승하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좀 요즘 최근 들어서 테마가 형성되는 백신 관련주라든가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중국 시장과의 연관성이 크죠. 전반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중국 증시가 보여주고 있고 또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가 지준율 인하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10선을 다지고 상방으로 조금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주의 마켓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화면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참여는 전화, 문자 두 가지로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0269번, 0279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기 전에 서영훈 연구원님만의 특별한 종목 상담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네. 안 들어보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네요. 매집 차트를 활용한 노하우죠. 네, 지금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가장 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가, 대형 자금이 매집을 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만 우리가 좀 시장에 같이 이끌어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다 주고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형 자금이 그럼 어떻게 매집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종목은 흥하이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화면상에 볼 때 지금 피포스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 피포스를 빨간색 선은 대형 자금의 매집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S포스는 개인들의 심리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흥하이온이 월요일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좀 횡보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물론 유가 하락에 따른 그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해운주들이 모두 상승한 흐름이 나와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왜 크게 상승이 나와줬냐라고 살펴본다면, 과거서부터 이 주가가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피포스가 지속적으로 무상향을 하면서 대형 자금이 매집을 하고 있고,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밑으로 찍어 누르면서 매도를 하게끔 만들어서 매집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나타났을 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흐름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한편에 이런 종목도 있는가 반면에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이 좀 상한가에 금요일 안착을 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포스의 대형 자금이 밑으로 빠지고 있고 개인들의 심리도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대형 자금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으면 주가는 동일하게 밑으로 흘러내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현재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한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관심 종목 드렸던 건데요. 역시 이러한 것들은 대형 자금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긴 합니다만,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점을 높여나간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난 충분히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신다라면 상당히 좀 급등주도 잡아나갈 수 있고 좀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종목 진단 많이 요청해 주시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노하우 잘 들어봤고요. 한 종목 한 종목 상담하실 때마다 이 노하우를 적용해서 풀어주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문자로도 지금 접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살펴보죠. 9711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하나케미칼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16,700원에 10%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했는데요. 어제도 0.4% 정도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 아직 매수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하나케미칼은 일단 화학주로 인해서 최근 유가 하락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이 어느 정도 지금 진전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바닥을 다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하지만 지금 차트상에서 횡보 구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와줍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학주들이 최근 들어서 유가 하락에 따른 악재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좀 실적들이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좀 어느 정도 내년까지는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가 수요가 증가해야만 이 종목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 이번 연도가 진짜 화학주들이 최악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세력을 좀 비축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유가의 수요가 증가해야만 좀 상당히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유가 수요의 증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지점이 지금 내년 3, 4분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들이 우리나라 시장들이 올라와 줄 때 이 지수가 상승할 때 동반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 제가 좀 가격 전략을 드린다라면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저점 부분
네, 11,80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이러한 전략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면 좀 내년 3분기까지도 가져가시면서 좀 상승 흐름을 타고 나올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 19,000원까지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하나케미칼 자체의 뭐 기업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적이 전반적으로 화학주들이 안 좋긴 합니다만 좀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면 어느 정도 반등권에서 좀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손절가는 아까 말씀해주신 11,800원 선으로 잡아야 되는 거 단기적으로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저점을 이제 하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면은 지금 한 1,500원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 밑으로 하회한다면 무조건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그 정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움직이다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케미칼 살펴봤는데요. 최근 이 유가락 이슈로 인해서 최근 하락세가 돋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 차트상으로도 바닥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지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선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921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지바이오를 7,440원에 50%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조 업체죠. 그래서 뭐 네,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 네. 이지바이오 잠시만요. 네, 이지바이오가 현재 5,110원 정도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9216님께서는 이지바이오를 7,44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고 50%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돈육과 닭고기를 뭐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 들어서 뭐 지금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어느 정도 지금 뭐 제일바이오가 상승했듯이 AI가 관련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고 어느 정도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좀 살펴본다라면 4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이번 3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은 흐름을 가져다 줬고요. 앞으로 4분기도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종목이 좀 실적이 좋은데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좀 살펴보면 하지만 좀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좀 부채가 상당히 자본 대비 부채가 너무 많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금이 3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부채가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정성인 부분에서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종목은 뭐 그렇게 대형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차트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피포스, 대형 자금의 매집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대형 자금도 매집이 되지 않고 있고 개인들도 매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긴 했겠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조금 더 횡보 구간을 거쳤다가 흘러가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가격 전략만 잘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좀 목표가를 도달하고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손절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요 구간이 무너진다라면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4,86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근데 7,440원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하지만 이 종목이 좀 부채 비율이 높긴 합니다만 지금 매출액이 증가하고 당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매수가 부분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매수가 부분까지 가져가시는 게 목표가를 좀 삼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좀 비중이 좀 너무 많아요. 네. 비중이 많기 때문에 비중으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좀 손절이긴 합니다만 매도를 하면서 가져가시고 한 절반 정도만 목표가까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지바이오 살펴봤는데요. 일단 50% 비중을 싣고 계셔서 비중이 너무 많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하시면서 매도를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반 정도로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으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4,86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지바이오 살펴봤고요. 한 종목, 문자 종목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371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 종목이네요. 컴투스 가지고 계시고요. 14만 원에 100%. 게임주 더 이상 안 오를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00% 비중을 실으셨어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100%를 실는 거는 제가 진짜 정말 그걸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100%를 실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 이건 투자기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컴투스가 이제 게임주 이제 안 오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컴투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물론 컴투스가 실적이 좋고, 상당히 게임아이와 함께 최근에 2분기, 3분기를 코스닥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하락세 이후에 반등 구간을 노리고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컴투스에 같은 종목을 일단 차트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스닥을 쭉 이번 2014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근데 이때 구간을 보시면 역시 대형 자금의 매집이 있은 이후에 개인들은 올라온 듯 하나 다시 재차 찍혀 눌리면서 상승한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자금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개인들도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이 나타나줬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바스켓이 변환되는 지금 주도주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이 종목이 좀 제외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줬고요. 이때 게임주를 살펴보면 이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주인데 이 PC 게임주인 NC소프트가 이 컴투스가 빠지면서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자체는 일단 실적 모멘텀이 모두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대형 자금의 매물들이 차익 실현이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을 가지고는 이 모든 매물들을 차익 실현할 정도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른 종목으로 좀 모바일 게임주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앞으로 이제 코스닥을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 100%라고 하셨는데 14만 원 부분까지는 반등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뭐 12,000원, 12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매도가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전 고점까지는 나올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지고요. 한 16만 3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서 일단 익절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종목을 투자하실 때도 100% 비중을 실는 거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자 종목으로 컴투스를 가지고 계신다고 보내주셨는데 비중을 100% 실으셨다고 했어요. 이런 매매 방법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선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종목 세 종목을 살펴봤고요. 또 실시간으로 전화를 해주고 계신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오로라. 오로라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 매수가 30%고, 매수가 비중이 30%, 매수가는 네. 12,700원. 아, 그러시군요.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제장에서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제 좀 많이 올랐어.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좀 가지고 있어도 되겠는가? 네. 어제 거의 너무 많이 올라붙는데, 위에 놔둬도 되겠는가? 그거는 매도를 해야 되는가? 궁금하고. 조금 길게 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떠신가요, 이 종목? 단기로는 보통 이게 잘 올라가대, 이 종목이. 네. 올라가, 좀 많이 빠져가,
그래서 샀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로라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전략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로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싸이 테마주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렇죠. 종목이죠. 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좀 장중에 좀 관심 있게 살펴봤던 종목들이 싸이 테마주들을 좀 미리 좀 매집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타코도 한번 상한가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줬고 DI는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았는데 현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이버스 패턴을 그리면서 매집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다라면 이 종목은 좀 빠른 상승이 나와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싸이에 대한 어떤 뉴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좀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선취 매매를 좀 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 부분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좀 견조한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물론 실적 가지고도 연동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은 오로라는 실적 부분보다는 기업 부분보다는 싸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구간부터 P포스가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포스가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대형 자금의 매집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도 지금 이 구간에서 대형 자금의 매집이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누르는 모습은 이 개인들의 물량 이때 따라 들어왔던 개인들의 물량을 찍어 누르기 위함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재차 지금 금요일 날 피포스가 상승선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제 윗꼬리를 달고 흘러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정고점 부근까지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200원까지는 그래도 단기 급등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하실 때 어떤 종목이 전략이 좋냐면 일단 15,200원까지 가시면 절반 정도 익절을 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갖고 계시는데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지 않는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라면 그 윗꼬리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이 좀 더 가져가신다면 조정 후에 다시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절반은 단타로 전략을 세우시고 절반 정도는 좀 몰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로라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로라 살펴봤는데요. 대형자금 매집도 잘 돼 있는 모습이고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목표가는 15,200원 선에서 반 정도 익절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조금 몰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로라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어머니? 아이리버요. 아이리버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잡으셨어요? 5,460원이고, 저기, 40%예요. 5,460원에 40%요? 네. 이 종목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시나요? 어제 장은 그래도 좀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네. 갱신이 면했는데, 네. 얼마까지 갈지, 아, 네. 네, 그 목표가까지 올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아이리버를 어제 다행히 이 매수가 부근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더 수익을 보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 몇 주 전에 아이리버로 전화 상담을 요청하신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혹시 그분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맞으세요? 네. 아,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다이버스 패턴으로 급등이 나올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수익 구간을 보고 계신 걸 일단 축하드리고 이 다이버스 이후에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그 이후에 좀 전략이 좀 중요한데요. 지금 일단 매수가까지는 도달했고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급등한 이후에 대형 자금이 매집을 강하게 찍어 누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포스가 계속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개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못 내려오는 모습,
못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일단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지금 저항대가 제가 볼 때는 한 6,300원 부근에 좀 저항대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본다면 6,300원까지 저항대를 작용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단타로 난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드신다면 제가 볼 때 전고점 부근에서는 조금 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올라갔고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원하신다라면 5,8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절반 정도는 6,300원 정도까지 몰고 가신다라면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이리버의 재무적인 부분만 살펴본다라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형 자금의 매집에 의해서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본다라면 이 종목이 그렇다고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가격 제시해드린 선에서 매도를 하고 하시는 게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선도 잡아주세요. 아, 손절가요? 네. 제가 손절가 안 잡아드렸군요. 네,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라면 지금 하락폭이 나온다는 조정 구간에서는 4,900원 정도까지만 조정이 나오고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에서 나온다라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듣고 계시죠? 네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6,800원까지는 올 수 있나요? 6,300원? 네, 6,300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비중이 지금 한 40% 정도 되시나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5,800원에서 매도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드렸는데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그때는 손절가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서 손절가도 같이 높여가시면서 익절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리버 들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시나요? 네, 오정부예요. 아, 그러시군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소맥요. 스맥이요. 매수가 예. 비중 어떻게 잡으셨나요? 5,300원에 네. 한 20%예요, 20%. 네. 상담이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 종목 흐름 보니까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나와줬어요. 이번 주 내내. 근데 그렇죠. 그걸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지도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 알려드릴게요. 목표가, 손절가 이런 부분 다 알려드릴게요. 예, 부탁드려요. 네. 자, 스맥을 가지고 계신다고 네. 의정부에서 전화 주신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네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판단해보는 것이 좋을지. 스맥이 최근에 급등을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파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매도만 잘하시면 좀 기분 좋게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왜 크게 상승을 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종목이 이 구간을 보시면 이 급등한 이전에 이렇게 대형 자금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도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급등 흐름이 나타나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급등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상승하는 이후에 지금 윗꼬리를 만들지 않고 좀 거래량을 줄여나가고 지금 현재 구간에 보시면 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주도하는 주체들은 대형 자금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들도 물론 따라 들어오긴 합니다만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와준다라면 제가 볼 때는 6,100원 부근까지는 6,150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6,150원 부근까지 좀 일단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이 종목은 좀 상승 흐름이 잘 탔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게 매도를 할 수 있고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손절가요? 네. 손절가는 5일 평균선에서 지금 밑으로 하회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종목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한 5,100원, 18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맥을 구체적인 가격 전략 들어봤는데요. 목표가는 6,150원, 손절가는 5,180원으로 들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맥을 이렇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문자로 굉장히 많이 또 접수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드릴게요.
607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FNC를 21,700원에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제장에서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현재 종가상 21,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을까요? FNC 같은 종목은 뭐 상장한 지 지금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캔들 자체가 많이 완성이 돼 있지 않는 상태인데 제가 좀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드리자면 상장 기업들을 좀 개인들이 관심을 갖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장하자마자 이게 사실 뭐 아니면 도로 움직이거든요.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져가기 원해서 상장하시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장 기업들을 매매하실 때는 개인들은 일단 어느 정도 이후에 몇 개월 후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는 이 재정 구조가 너무 좋다라고 그러면 사실 상장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적으로 뭔가 위기가 왔다 아니면 한 번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재무적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장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나온 이후에 개인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만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승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좀 더 하락이 나올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좀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을 19,600원을 찍어놨는데 이 저점을 하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지금 재무제표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재무적으로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매출액은 증가하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순이익이 안 남다는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부채 비율도 자본 대비 한 2배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다면 현재 지금 바닥을 다지고 반등 구간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 종목을 좀 정리를 하시고 목표가는 한 22,3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 29,900원 정도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문자 종목으로 FNC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22,300원, 손절가는 매수가 부근 29,9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해 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은 2부에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이번 코너는 종목의 발견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종목을 발견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을 어떤 종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인터파크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인터파크라는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종목일 텐데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그룹으로 지금 성장하는 기업인데요. 오픈마켓 그리고 도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래가지고 공연 티켓팅도 인터파크에서 많이 하죠. 저도 뮤지컬을 이번 주 크리스마스에 보는데 다음 주 크리스마스에 인터파크 통해서 예매를 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티켓팅 하면 뭐 인터파크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인터파크 INT도 있고 뭐 B2B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이마켓 코리아도 있듯이 이 종목이 좀 상당히 견조한 기업이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지금 매출액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지금 당기순이익도 증가하는 흐름, 그리고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 기업이 더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만도 살펴보신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지금 매수를 하면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가 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증해 주시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포스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역시 개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들은 올라오지 못하고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요 구간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승 파동 구간 상단으로 올라오면서 요 구간을 지지선을 잡고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한 번쯤 터져준다라면 그때는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9,84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69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목표가는 단기적일 뿐이고 거기 부분에서 좀 더 음봉이 나오지 않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몰고 가셔더라도 가치적으로 상당히 좀 가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 전략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요일에 바로 접근해봐도 좋을 종목일까요? 네, 월요일 날 바로 접근해도 상관이 부담되지 않는 가격선이기 때문에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매수하셨다라면 좀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기대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인터파크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티켓, 여행 등 이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인 모습인데요. 외국인 기관의 꾸준한 매수도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차트상 주가 바닥 확인 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840원, 손절가는 8,69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파크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을 들어봐야겠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항상 두 번째 종목은 최근 들어서 다이버전스를 그리는 종목들, 네.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가져오는데, 상당히 지난주 제일바이오도 상당히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그랬죠. 흐름들을 가져다 줬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제일바이오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만 이 종목은 모멘텀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대형 자금에 의한 다이버전스 패턴이 정확하게 이루기 때문에 종목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태형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태형건설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라면 일단 건설의 이름이 들어갔듯이 토목환경 건설이가 건축주택건설, 이런 해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좀 특이한 게, SBS, 그리고 SBS 미디어 홀딩스,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 등을 계열사로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좀, 건설 쪽도 있습니다만, 건설 부분 외에도 상당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크게 건설주가 안 좋다고 해서 하락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재무적인 부분은 물론 건설주들이 최근에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아까 전에 다이버전스 패턴을 말씀드렸듯이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요 구간서부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집이 시작했을 때부터 피포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매집을 했다라는 건데 그 매집을 한 구간에서 최근에 살펴보시면 요 구간에서 이게 바닥을 저점을 이어본다라면 요 구간에서 피포스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개인들도 더욱더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죠. 이렇다는데 지금 대형 자금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으면 이 주가는 매집이 안 돼 있다라면 같이 흘러내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흘러내리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5% 상승 흐름을 금요일에 가져다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사실 매수 타이밍이 좋았을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으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한 번쯤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 급등으로 큰 급등 흐름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목표가는 잡아드리자면 4,85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단기 급등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버전스 패턴 종목들이 어떠냐면 좀 상승 흐름이 목표가까지 도달한 다음에 좀 꼬리가 바로 생겨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재무적인 부분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단기 반발 매수세를 보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을 가지시보다는 조금 목표가를 4,850원 정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15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태형건설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는 4,850원, 손절가는 4,15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의 발견이었습니다. 화면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종목 힐링타임 1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2부가 이어지니까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